현재 국어에서 3, 4등급 이하로 나오고 계신 분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도 다 못 풀고 계실 겁니다. 혹시 이번 9월 평가원에 엄매 선택하신 분들은 당황스러웠죠. 문법은 보통 빨리 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지칭하는 거? 나 아는 안긴 문장, 이어진 문장 이거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?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고민하다가 별표 치고 넘어가서 시간도 좀 허비했고, 그러고 문학 넘어갔으면 문학에서 EBS 연계 열심히 했어. 연계된 건 알겠어. 그런데 답이 안 나와. 사실관계 막 확인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, 그래서 정작 독서 들어가가지고 평소에 독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두 지문 날리고 막 터무니없는 점수 나오고,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. 저도 제 수강생 중에 몇 명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명이 심각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. 이번 9월 평가원도 60 몇 점 맞았고, 이전에 저랑 수업했을 때 모의고사 보니까 그 친구 성적표인데 60점대죠. 근데 제가 상담하고 바로 이어진 시험에서 이 태도만 좀 바꿔서 해봐라, 이 마인드만 가지고 시험 쳐봐라 라고 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상담하고 그냥 시험만 쳤을 뿐인데 점수가 12점 올랐죠. 물론 이 시험마다 이감 모의고사고 회차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12점 정도 확 오른 거면 뭔가 되게 유용하게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는 태도겠죠.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시간이 되게 부족해서 독서 지문도 날리고 있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태도를 좀 숙지하고 구체적인 행동 강령도 짚어드릴 테니까 적용해서 얼마 안 남은 수능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 받을 수 있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바로 들어가 보면 일단 수능 국어의 목표를 토대로 접근 방향을 좀 달리 가져가셔야 돼요. 막연하게 100점 목표로 열심히 해야지랑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건 다릅니다. 100점을 목표로 시험을 공부한다는 건 킬러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다 맞추는 게 관건입니다.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는 공부를 하셔야죠. 그거 맞추면 쉬운 것들 쭉쭉 무난히 맞출 수 있겠죠. 근데 수능 국어는 100점은 나올 수 있죠. 나온 학생도 있긴 하지만 고득점이 목표여야 됩니다. 고득점이 목표일 때 어쩌다가 100점이 나오는 거죠. 여러분도 공감하지 않나요? 문학 맨날 주관적이라고 하잖아요. 그럼 독서는 뭐 깔끔해요? 물론 지문 분석하고 다 이해하고 나면 깔끔하죠.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그렇게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? 어렵습니다.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. 그러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춰서 점수를 확보해야지, 이런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고 맞는 전략입니다. 그러기 위해선 일단 고득점을 목표로 마인드가 어떻게 좀 세팅이 되셔야 되냐면 쉬운 문제를 확실히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기껏 어려운 문제 시간 들여서 도전하고 막 문법 고민해갖고 막 어떻게든 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거 확실하게 맞췄을 때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. 쉬운 거 무조건 다 맞추고 중간 난도 다 맞추면 좋죠. 최대한 다 맞춰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맞추면 좋겠지만 과감히 버린다, 이 마인드 세팅으로 접근하고 쭉 내가 실력을 키워나가가지고 요거를 좀 덜 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셔야 되냐, 시간 배분부터 말씀드릴게요. 아마 특히 3, 4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시간 배분,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 몇 분 했는지 시간도 좀 기준도 잡아 드릴 거고, 풀이할 때 고민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시간 부족해서 독서를 풀게 된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만 한번 바꿔보세요. 아까 말했지만 그 친구 뭐 상담하기 전에 국어 실력이 바뀌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 하나 바꾸니 갑자기 점수가 10몇 점 올라요. 전 그 친구 그 상태로 이제 점수 쭉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. 바로 들어가 봅시다. 일단 먼저 첫 번째 시간 배분. 보통 시간 배분과 관련해서 영역별로 풀이 순서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이 푸는 풀이 순서는 선택 과목, 문학, 독서 요 순서로 풀죠. 근데 왜 그렇게 푸세요? 똑같습니다. 그렇게 풀어야 되는 이유는 선택 과목이 여태까지 평균적인 정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쉬운 거 먼저 풀어서 확실하게 맞추고, 독서 문학 중에선 문학이 평균 정답률이 좀 더 높았고 EBS도 연계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문학 먼저 풀어서 쉬운 것들 최대한 많이 맞추고, 어려운 독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맞춰서 어려운 건 버리더라도 고득점 확보하자, 그런 순서입니다. 그래서 시간 배분의 차원에서 흔히 영역별로 목표 시간을 되게 잡는데 목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컷오프 시간이 중요합니다. 무슨 차이냐? 선택 과목 화작이든 업매든 보통 15분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. 15분 내로 끝낼 수 있다, 끝내야 된다. 문학은 20분 내로 풀어야 된다, 그래야 독서 시간이 확보된다, 이런 얘기를 하는데, 물론 1등급이다 메디컬 목표다 그러신 분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삼는 거 너무 좋습니다. 일반적인 사람들도 목표는 그렇게 잡는 거 좋은데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건 뭐여야 되냐면 컷오프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컷오프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. 무슨 말이냐? 선택 과목은 기준 잡아 드릴게요. 25분이요. 문학 30분이요.
25분이 넘어가면 무조건 문학으로 넘어간다. 거꾸로 25분 내에는 무조건 다 푼다. 25분은 투자해도 된다. 대신에 20분, 15분 안에 문제를 풀어서 화작을 풀어가지고 한두 문제 틀리는 것보다 25분 동안 풀더라도 다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문학 20분 컷해서 한 두세 개 틀리는 것보다 30분 풀어서 다 맞는 게 훨씬 점수가 잘 나옵니다. 시간 투자를 확실히 하더라도 다 맞추는 거에 초점을 두고 선택 과목이나 문학은 접근하고 공부하셔야 돼요. 다만 여기에 무한정 시간을 쏟을 수 없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택 과목은 25분, 문학은 30분. 이거는 넘기지 않는다. 대신에 이만큼 동안 풀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여기서 많은 문제를 다 맞추겠다. 많은 문제 아닙니다. 다 맞추겠다.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. 되셨죠? 다음 두 번째 세부 영역 컷오프를 마련하전데 문학이 한정해서 문학은 막연하게 30분 하면 특정한 지문이나 특정한 문제에 매몰돼서 거기에 몰빵하다 보면 딴 거 풀이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죠. 그래서 현대소설, 고전소설, 현대시, 갈래복합 뭐가 갈래복합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일반적인 구성을 얘기했을 때 각 영역별로 지금부터 파이널 모의고사 풀면서 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에 여유 시간 한 10% 정도를 부여해서 컷오프 시간을 마련해 두세요. 그 시간 동안만 푼다. 대신에 그 시간은 온전히 다 할애해도 된다. 괜히 빨리 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. 여기서는 다 맞히는 게 중요하다. 이 마인드 되셨죠? 다음 두 번째, 문제 푸실 때 보통 시간 부족한 게 진짜 지문 독해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보다 특정한 몇몇 문제에서 넘어가지 못해서 시간이 부족하죠. 고민될 때 안 풀리는 문제는 이거 대원칙입니다. 절대 원칙입니다. 이거는 1등급이나 100점 맞을 메디컬 목표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. 고민은 무조건 한 번만. 국어에서 처음에 어떤 선택지 2개든 3개든 고민이 되잖아요. 그 고민되는 거 끝까지 고민해봤자 어차피 답 안 나옵니다. 만약 고민해서 오래 고민해갖고 답 맞췄다? 찍어서 맞춘 거랑 어차피 똑같아요. 그러면 한 번만 딱 고민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는 그런, 이거는 실력이라기보다 나의 문제풀이 전략이자 태도잖아요. 요거 연습하셔야 돼요. 지금부터 꾸준히. 그리고 이거 할 때 그래도 이게 내 인생이 달렸는데 찍기 어렵죠. 기준 마련해도 돼요. 누군가는 난 그냥 무조건 고민되면 뒷번호 찍을 거야? 오케이. 난 무조건 앞번호 찍을 거야? 오케이. 난 무조건 안 찍고 넘어갈 거야? 오케이. 나는 처음에 든 생각, 무조건 처음에 든 생각으로 갈 거야. 항상 난 바꿔서 틀렸어. 심지어 안 바꿔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찍고 넘어가는 거. 이 문제 그냥 틀렸다 가정하고, 아까 말했지만 고민되는 문제 몇 개 버려도, 심지어 한 5-6개 버려도 1등급 나올 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리시고 고민되면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됐죠? 아니, 그 고민, 나한테 고민되는 건 나한테 어려운 문제예요. 어려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. 쉬운 거 안 틀리고 쉬운 거 확실히 맞추고 그런데 시간 투자 확실히 해서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. 다음, 사실 이 얘기 하나 하려고 한 겁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독서에 대한 태도. 뭐냐? 시간이 부족하면 보통 버리게 되는 게 독서 지문이죠. 독서론은 버리면 안 됩니다. 독서론을 제외하면 세 지문 남죠. 그 세 지문을 풀 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이 되셔야 되냐면, 제가 지문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세 지문이 있다고 쳐요. 그때 시간이 15분 남은 상태예요. 끝났죠. 15분 남았는데 세 지문 남으면 이거 건드리지도 못하잖아요. 그럼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, 여기 읽을 땐 그래도 좀 차분하게 읽다가 막 다급해요. 다급해서 얘 막 빠르게 읽고 어떻게든 문제 막 비비다가 불안해. 2지문이나 남았어. 그래서 다음 지문 넘어가서 읽고, 그런데 한 지문 아예 건드리지 못했어. 다음 지문 넘어가서 읽고, 예를 들어서 측정해보면 얘 읽는데 5분, 얘 읽는데 5분, 얘 읽는데 5분. 그리고 내가 이 지문 읽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독해력을 한 이 정도 할애했을 때, 예를 들어서 한 40% 정도 독해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독해하는 거랑 똑같이 15분 남았는데 누군가는 그 친구의 해줬던 조언입니다. 15분 남았을 때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읽고 풀 거야 라는 마인드로 이 지문을 내가 100% 원래 나의 가진 독해력을 활용해서 다 끄집어내서 독해를 했습니다. 이렇게 쭉 독해했더니 10분이 지났어요. 5분 남죠? 남은 5분 동안 이 지문을 똑같이 가정해 봅시다. 5분밖에 못 읽어서 40% 정도의 독해밖에 못했다고 쳐요. 이건 그럼 아예 날린 거죠? 뭐가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? 이렇게 풀면 어쩌다 쉬운 거 맞고 막 이렇게 됩니다. 수능 국어에서 특히 독서 영역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부분 또는 아니면
전체적인 글에서 되게 얕은 이해? 그 정도 하면 거의 다 틀리게 됩니다.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정말 문제를 촘촘하게 잘 냅니다. 이런 식으로 독해한다면 나의 독해력을 100% 활용했을 때 물론 내가 독해력이 뛰어나면 다 맞출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죠. 그래도 이것보다는 한 지문이라도 확실히 맞출 겁니다. 똑같이 가정하면 막 이 정도 맞추겠죠. 찍어서 여기서 맞추면 좋고 그래도 틀렸다고 쳐봅시다.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푸는 것보다 훨씬 점수가 잘 나옵니다. 이거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잖아요. 내가 가진 실력은 똑같은데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읽고 풀 거냐, 남은 시간을 최대한 문제 다 푸는데 할애할 거냐, 아니야 난 과감히 버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지문은 완벽하게 좀 몇 개라도 좀 해볼 거야. 이게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옵니다. 되셨나요? 그래서 푸실 때 내가 평균적으로 모의고사 풀면 푸는 지문수를 측정을 좀 해 두셔야 돼요. 난 평균적으로 독서 한 지문 날려, 또는 두 지문 날리시는 분 괜찮아요? 두 지문 날려. 내 평균적으로 날리는 지문수를 알고 계시고 모의고사 풀 때 애초에 독서 영역 들어갈 때 바로 세 지문 중에 두 지문이면 두 지문, 한 지문이면 한 지문, 지문 선정 빨리 하세요. X표 반드시 표시까지 해둡시다. 됐죠? 표시 안 해두시면 계속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와요. 나는 X표 치는 순간 40문제짜리 시험 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. 됐죠?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시간 남으면 남은 만큼만 푼다. 대신에 어휘 묻는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죠. 요거는 골라서 푸시고. 되셨나요? 이렇게 해야 한 지문이라도 제대로 독해야 문제를 좀 맞추지 대강 독해하면 어차피 다 틀립니다. 이거는 내가 문제 풀 때의 태도잖아요. 수능 때까지 실력은 올려가시되 이게 실전 연습하는 이유죠. 실모 푸실 때, 모의고사 연습하실 때 수능 때까지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친구 볼까요? 상담하기 바로 전에 모의고사가 62점이었었는데 여기 영역별 점수 보면 독서가 24점, 화작도 막 틀려서 18점이죠. 제가 이 친구한테 막 이 얘기했어요. 야, 화작 30분 풀어도 돼. 무조건 너 화작은 다 맞춰. 너 30점 맞아도 좋으니까 화작은 무조건 다 맞춘다는 각오로 풀고 문학 독서 다 날려도 되니까 문학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시간 투자해서 별표 치고는 넘어가되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풀어. 독서 버려도 돼. 괜찮으니까. 쉬운 거 확실히 맞추고 독서는 되는 만큼만 딱 푸는데 야, 독서 풀 때 대신에 들어갈 때 무조건 X표 쳐놔 라고 했는데 얘가 X표 2개 지문 쳤더라고요. 한 지문 읽고 풀었어요. 점수 볼까요? 화작 다 맞고 문학에서 조금 틀렸고 독서 한 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. 점수 훨씬 높게 나오죠. 이렇게 가셔야 돼요. 특히나 지금 3, 4등급이라면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물론 독서도 실력 쌓고 문학 비연계도 실력 쌓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영역을 확실히 다 맞춰가지고 점수 확보하고 어려운 걸 조금이라도 더 도전해보는 게 훨씬 점수가 좀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실전 모의고사 푸실 때, 시험 보실 때 이런 마인드 태도를 좀 가져가셔가지고 성적 향상을 기적적으로 이뤄내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